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이번 미국 본선거에 뉴저지 지역에서만 14명의 한인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한인 교육위원 후보 3명은 경쟁 후보가 없어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졌습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호입니다. 2015년 본선거, 뉴저지 지역에서만 모두 14명의 한인 후보들이 대거 출마했습니다. 재선에 나선 추경업 러더포드 교육위원, 스티브 양 리치필드 교육위원, 이성민 클로스터 교육위원 등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한인 후보들이 사실상 경쟁자가 없어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졌습니다. 우선 뉴저지 주하원 27선거구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임원규 후보, 한인 최초로 뉴저지 주하원 의원직에 도전했습니다. And I believe that it's an opportunity to really fix something that's broken, engage the people, and have the Korean communities and other cultural groups that are underrepresented to have their voice be heard. 남부 뉴저지 캠든 카운티 프리홀더 선거에는 현 체리힐 시의원 수잔신 앵글로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섰고 팰리세이즈 팍 이종철 시의원은 4선에 도전합니다. 리치필드 데니심 후보 등 모두 6명의 한인이 시의원에 도전한 상태입니다. 이번 선거에는 주지사나 대통령 선거가 없어 투표율이 저조합니다. 그런 만큼 한인 사회의 투표율이 당락을 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한인들이 어떻게 표심으로 작용할지 저희들뿐만 아니라 워싱턴 중앙정가에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는 앞으로 1시간 뒤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북한 내부 사정에 따른 급작스러운 과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대표적인 정책 연구기관이자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에서 가진 한반도 통일 컨퍼런스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반도 통일 컨퍼런스. 참석한 패널들은 현재의 남북 분단 체제가 유지되기보다는 궁극적으로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통일의 방법에는 크게 2가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현재로선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통한 단계적인 평화 통일보다는 북한 내부 정세의 급변으로 인해 통일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이뤄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But I think it could happen in the next 5 or maybe 10 years. I don't think a peaceful unification will occur that quickly. So I think it's more likely that we would see some form of sudden change in the north. 한반도 통일은 또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에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주변 국가의 관계와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최근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일본의 정상들이 연이어 만나는 지금이 다자 간의 균형 있는 역할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점으로 분석했습니다. Key theme will be how do we convince the North Korean elites that unification will be good for them, because there won't be a peaceful unification unless they feel that way. 한미 양국의 대북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한반도 통일 컨퍼런스는 세계적인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와 한국의 세종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 마이클 리치 랜드 연구소 대표를 비롯해 라페크 도사니 랜드 아태 연구센터 소장,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 등이 미국 측 패널로 한국은 6일째 전 통일부 장관과 양은철 세종연구소 부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I hope this seminar will reorganize the urgent need to tackle the problems and the challenges that Northeast Asia and the Korean Peninsula face today and contribute to further strengthening of the ties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열린 컨퍼런스는 집권 3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와 분석,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입장과 다자 동맹 관계, 그리고 동북아시아 정세 등 여러 소주제들을 놓고 전문가 토론과 공개 회의 등 다양한 방식의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 운동 과정에서 출간한 신간에서 한국의 안보 무임 승차론을 또다시 제기하며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현행 금리와 관련해 연준을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노승 기자입니다.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출시한 신간에서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얼마 전 논란이 됐던 한국의 안보 무인 승차론을 또다시 제기한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준 대가로
얻는 것이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는데 이는 미국 대외안보상 한미 동맹이 갖는 중요성을 간과한 것으로 이미 대중적인 호응을 얻지 못한 바 있습니다. We wrote a book and the title, Crippled America, is very tough. But unfortunately, we have to do what we have to do. America is crippled. We owe 17 and now 18 and now it's actually very soon going to be $19 trillion in debt. 또한 트럼프 후보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현행 금리가 동결 유지되는 이유를 오바마 행정부가 원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자넷 옐런 의장을 정치적인 사람으로 몰아세웠습니다. Janet Yellen should have raised the rates. She's not doing it because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the president doesn't want her to. 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 후보가 책을 통해 재산 내역을 공개하며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강조했지만 정작 공약한 정책들을 시행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빠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대한항공과 US뱅크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인 고객 사은 행사가 어제 LA 한인타운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선 스카이패스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한 골프 관련 사은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It's been over 10 years now since we started the card, and it continues to grow every year. So we get more and more new customers. Plan to do these kind of things pretty frequently, and not just here in LA, but also in the 13 other cities that we fly to in the U.S. and Canada. 대한항공과 US뱅크가 손잡고 지난 2002년 처음 발행한 스카이패스 카드는 사용 시 마일리지 적립과 여행 혜택 등을 제공하면서 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높은 인지도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교통당국이 대규모 리콜 사태를 불러온 일본 에어백 업체에 최고 2억 달러에 이를 수 있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에어백 결함 때문에 미국에서 차량 1,900만 대가 리콜됐고 실제 사망사고도 발생했습니다.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에어백 팽창기가 터지는 실험 영상입니다. 조각조각 금속 파편이 떨어져 나옵니다. 일본의 자동차 부품업체 다카타가 만든 제품입니다. 이런 결함 때문에 지난 2008년부터 미국에서만 이 업체의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 1,900만 대가 리콜되었습니다. 이 업체의 에어백을 쓴 자동차 회사는 모두 10개사, 대부분의 일본 차업체와 미국, 독일의 차업체들입니다. 혼다와 GM, 폭스바겐은 최근 모델까지도 이 에어백 때문에 리콜 사태를 빚었습니다. 리콜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이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의 사고로 피해자가 나왔고 지금까지 모두 7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친 걸로 보고됐습니다. American drivers should not have to worry that a device designed to save their life might actually take it. 조사에 나선 미 교통당국은 다카타에 모두 2억 달러, 우리 돈 2,200여억 원에 이를 수 있는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벌금 7천만 달러는 바로 내고 다카타가 교통당국과 합의한 안전조치 강화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1억 3천만 달러를 더 내도록 했습니다. 미 교통부는 또 다카타가 그동안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이례적으로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꼼꼼히 따지겠다는 경고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들이 최근 한 TV 토론회의 진행이 편파적이었다며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이를 향해 토론 진행자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서 무슨 대통령이 되겠냐며 일침을 놨습니다. 워싱턴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미국 CNBC 주최로 열린 공화당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 유세가 코미디 같다. 당신 같은 사람이 당내 화합을 저해야 한다는 등 후보들을 향해 인신공격성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The questions that have been asked so far in this debate illustrate why the American people don't trust the media. 토론회 직후 공화당 후보들은 긴급 회의를 열어 향후 NBC TV 주최 토론회에 불참하겠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거세지는 찬반 논란 속에 이번엔 오바마 대통령이 가세했습니다. 민주당 후원의 행사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들을 향해 토론회 진행자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게 만천하에 입증됐다. 그러면서 무슨 대통령이 되려 하느냐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If you can't handle those guys,
I don't think the Chinese and the Russians are going to be too worried about you. 이에 대해 벤 카슨과 도널드 트럼프 등 공화당 대표 주자들은 국가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대통령이 무슨 말이 맞냐며 맞받아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훈수를 놓고 여론도 엇갈립니다. 하지만 자유로운 미국 정치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폭스바겐의 조작 파문이 좀처럼 수그러들질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질소산화물 배출 조작 사실이 들통나 공경에 처했는데요. 이번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베를린 이민우 특파원입니다. 폭스바겐이 새롭게 문제를 시인한 배출가스는 온실가스의 주범이라 불리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자체 조사 결과 차량 80만여 대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결과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종인지, 어느 나라에서 판매됐는지 등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그동안 문제가 됐던 디젤 차량뿐 아니라 휘발유 차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스바겐 조작 파문 이후 처음으로 휘발유 차량도 의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폭스바겐은 이번 문제로 발생할 경제적 손실이 20억 유로, 우리 돈 약 2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지난 9월 조작 파문이 처음으로 불거질 당시 65억 유로의 충당금을 준비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3000cc급 고급 차량에서의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난 지 하루 만에 이산화탄소 문제가 추가로 불거지면서 폭스바겐의 입지는 더욱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가 이번 달 국제회의 때 다시 박 대통령과 후속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아베 총리의 변화된 의지가 군 위안부 문제 등 실질적인 현안 해결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쿄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아베 총리는 이번 달 잇따라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한일 간 후속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방송에 출연해 후속 정상회담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 한일 관계가 실질적으로 진전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두 정상은 오는 15일 터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비롯해 이번 달 3차례 국제회의에 나란히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아베 총리는 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한일 두 나라 국민이 완전히 납득하는 건 어렵지만 교섭을 통해 일치점을 찾는 것은 가능하다며 해결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정부가 1995년 민간기구로 설립된 아시아 여성기금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将来の世代の障害にならないようにする、このことが重要でありますので、協議を加速化していこうと。 그러나 민간기금을 통한 피해자 지원은 법적 배상과는 형식이 다른 데다 과거 실패한 사례도 있어 협상 방향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아베 총리가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나선 만큼 군 위안부 문제 등 현안 해결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주 강세에 힘입어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8원 80전입니다. 화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